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새해를 맞아 오늘 외교안보 관련 부처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국내외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올 한 해도 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도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직접 모시고 국방과 안보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ICBM,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거론하면서 개발을 거의 끝냈다. 국방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지난해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2차례나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핵개발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예, 국방부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면밀하게 추정 및 감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2차례 핵실험을 했고 예. 또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또 겸해서 북한은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플루토늄의 보유량도 증대될 것으로 보고 예. 또 HEU 프로그램도 보다 진전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북한이 핵강국, 군사 강국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그런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물질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올해도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계신 건데, 자,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떤 대비책을 지금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 국방부가 여러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끝낸 상태이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김정은이 마무리 단계라고 이야기했듯이 미사일 발사를 그들이 결심하면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은 한미 자산을 통합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감시 또 정찰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조치로서는 우리 한국의 독자적인 능력으로서는 KAMD나 킬체인 또 KMPR 이런 대응 능력들을 향상시키고 있고 또 한미 동맹 차원에서는 맞춤형 억제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네. 자, 보름 후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이제 공식 출범하게 되는데 트럼프 정부 내의 인맥 구축을 위해서 공을 좀 들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대북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계신지요? 작년 11월에 미 대선이 끝난 후에 우리 정부에서는 고위급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서 미국 트럼프 캠프 내에 여러 외교 안보 관련되는 인사들과 접촉을 해서 우리 한국의 안보 상황과 여러 가지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을 했고 또 국방부는 12월 달에 국방부 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관련 요원들을 또 보내서 추가적으로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이런 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미국의 그 외교안보 진영에 군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 한국의 상황과 한국의 여러 가지 현안을 한국 입장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요, 이 한미 관계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의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특히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자, 여기에서도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먼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캠페인하는 기간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선 기간에 그런 어떤 공약과
실제 대통령이 되어서 집행하는 정책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뭐 미국 조회에서 다 말씀들을 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로서는 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어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또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 우리의 재정 부담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협상의 중후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가 협업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와 관련해서는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가 동맹의 이름으로 결정하고 한미 양국 정부가 승인한 그런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될 문제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위적 또 주권적인 그러한 조치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이 군 내부 전산망, 국방망이라고 하죠. 이 국방망까지 지금 해킹에 대해서 문제가 됐는데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유출됐는지 또 어떤 자료들이 해킹이 됐는지 조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대책은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군에서는 군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망, 또 전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쟁망, 또 군 인터넷망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군 인터넷망과 국방망 사이에 접점이 있었고 그 접점을 통해서 해킹이 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작년 9월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문제점을 식별해서 조치를 했고 긴급 조치는 다 완료를 했고 차제의 이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절감한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차관 직속으로 사이버 안보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여러 가지 그 대책을 강구하는 일, 다시 말하면 조직의 확대라든지 인력의 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보완 사항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